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만남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어떠한 생각 혹은 느낌 이런 거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연출하고 있는 정치, 그 어떤 책임을 진 여당이 혹은 여당 내에서 이 정치 게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기서 매듭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더욱 적극적인 반전을 이렇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혹은 요구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이 정치 게임을 하는 거지,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슈더, 당근, 당위, 윤석열과 한동훈은 서로 화합해야 된다, 이런 결론은 너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오늘의 강의는 정치 게임으로서 혹은 정치 공학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둘이서 합의 보고 국민을 뭐 어떻게 자유우파들을 좀 안정을 시키고, 이건 너무 당위고, 그거를 하고 싶지만 그 당위가 그렇게 쉽나 이겁니다. 국민들이, 야당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정치 게임으로서, 쉽게 말하면 내가 조를 이렇게 움직이면 저쪽 산길이 걸리니까 차가 어떻게 도망을 가고, 차가 도망을 가고 나면 우리가 포를 어떻게 넘겨서 차를 뭐 도망을 가기로 해서 여기서 장군을 부르고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쪽은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게임 룰을 가지고 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뭐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서로 품고 뭐 보듬어 주고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야당이 그럼 그 둘이서 손잡고 국민들이 박수치게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게임 이론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겁니다. 다만 게임이라는 거는 도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정치학에서는 이념이나 철학을 떠나서 공학이라 그래. 공학, 게임. 그래서 뭐 사회학에서는 게임이라 하기도 하고, 뭐 대체적으로 인문학에서는 그걸 게임이라 하기도 하고, 또 박정희 시대 이후에 새롭게 이제 나온 그 용어로서 정치공학, 정치 철학에 대해서 근본을 따지는 그 철학에 대비해서 테크놀로지, 기술로서의 정치를 말함으로써 정치공학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이론 혹은 정치공학으로서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적에 윤석열이가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이든지 한동훈이 노련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아주 노련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이거를 그렇게 그 당위적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 혹은 흥미를 부추기는 혹은 돋우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여기서 좋은 방향으로 한동훈이가 잘못했다 혹은 윤석열이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굉장히 매듭이 잘 지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매듭이 정치적으로는 잘못 매듭 지어진 거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평가하는 겁니다. 뭐 짜고 치는 뭐 고수톱이네, 뭐 기대 이상도 아니고 기대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 속에서 국민들이 싱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갈등을 더 부추겨서 한 번 더 에스컬레이터를 태우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 에스컬레이터, 그 극적인 반전, 더 갈등이 깊어지고 정말로 전쟁이 곧 터질 듯한 태풍의 눈을 어떻게 흥미있게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이 이번 두 사람의 만남의 키포인트가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그냥 매듭을 짓는다든가 그냥 파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야당이 바라다보는 예상과 완전히 다른 아주 획기적인 그런 갈등을 유발시키자, 이런 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요구입니다. 정치는 그래야 된다 하는 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이후 공산좌파, 민주당을 비롯한 공산좌파들은 오로지 대통령 선거에 승복하지 않고 시시콜콜 반대만 해왔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은 행사한다고 비판하고, 행사 안 하면 행사 안 한다고 비판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야당이 대통령과 회담에서 찬성을 한다 해놓고 그 정원한다고 난리를 치고, 김건희를 아무 증거도 없이 들쑤시고 줄리라 했다가 뭐 주식을 했다는 그거로 조작을 했다, 뭐 누구 어떤 그 군인이 죽었는데 그 군인을 죽은 원인에 대해서 명령 체계에 위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단장을 그 부대원이 죽은 사단장을 진급시키기 주기 위해서 사단장을 빼고 수사하라 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걸로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검사 제도를 완전히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검사 제도를 유명무실화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해도 그것도 안 되니까 야당에 대해서 수사한 검사를 탄핵을 시키려고 그 탄핵 소추를 하고 온갖 난리를 치고 있어. 그걸로도 안 되니까 검사 제도를 부정하는 특검 제도를 상설로 하자는 이런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그런 특권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를 수사한 그 어떤 검사를 그 이해관계 상충하지 말라는 그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런 지금 헌법을 무시하는 그런 내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느냐? 북두시민혁명군은 지지를 못 받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스토리가 너무나 판에 박은 듯이 시시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현재 야당이 공격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들여다보는 드라마가 뭐냐면 이거예요. 인물만 굉장히 예쁜 여자가 유리구두를 신고 가서 신데렐라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비, 왕후, 영부인이 된 거예요. 인물만, 그것도 본래는 못생겼는데 성형을 해가지고 그 아주 인물이 예쁘게 돼가지고 그 인물로 가지고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물만 예쁘지 악녀, 아주 성질이 그 모질고 법을 위반하는 범죄자이면서 또 무능해. 인물만 예쁘지. 그런 이런 악녀, 쉽게 말하면 중국의 스토리에 서시 혹은 달기 혹은 양귀비 또는 한국의 장희빈 같은 그런 여자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김건희예요. 그래서 이 김건희가 아주 악녀이고 무능해가지고 장희빈처럼 이 국정을 망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어리숙한, 본래는 착하고 어리숙하고 총명한 연산군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기 무능하고 악녀인 장희빈을 만나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신이 하나 나온 겁니다. 한동훈이가 죽거나 아주 굉장히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나쁜
임금이 돼버린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은 민생이 파탄에 빠지고 이재명 같은 그 범죄자가 황건적 같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시시하잖아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지금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이 뻔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할 적에 김건희가 그래 나쁜 사람 같지 않는데 옛날에 그 어떤 뭐 그런 거 같아. 꼭 본 것 같아. 보통 기시감이라 하잖아요. 예전에 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왕이 무능해가지고 그 잘못한 거를 그 신데렐라 왕비 이런 사람이 덮으시고 있다. 이 역사에 그걸 보면 서시가 잘못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서시에 빠진 왕이 잘못했다고 한 사람 그런 두 사람의 서술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한국의 정국도 그 김건희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한데 저거를 바로잡지 못하는 그 야당이라든가 혹은 그 윤석열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를 굉장히 악녀로 지금 비난을 하지만 국민들이 의심은 해. 아 이거 이상한데 근데 손가락질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야당이 막 선동을 해서 그렇지. 야당 선동처럼 하면 이번에 지금 야당의 선동이라든가 그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면 강하고 뭐 부산이고 싹 다 패배를 해야 되고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 간신히 지금 정상적인 그 표차를 보이는 거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평가하기 때문에 이 원인이 지금 야당이 짜고 있는 정치 스토리가 기시감 옛날에 본 이야기다 그거야. 그 스토리가 이제 설명하니까 바로 보입니까? 그 신데렐라가 된 무능한 김건희 인물만 예쁘고 서시 같은 그래서 그 서시 같은 악녀가 그 왕인 윤석열이를 아주 그 나쁘게 그 무슨 주지웅님 나무가지에다 고기를 달아놓고 그 술에 연못에 배를 띄워놓고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살게끔 이 여자가 요염하게 남편을 못 살게 군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충신 한동훈이 나타났는데 한동훈을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그 김건희 여사를 활동하지 못하게 하라고 간언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듣고 그 충신의 말을 안 듣고 여자의 말을 들어서 지금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국민들이 민생이 피폐하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 국민들을 등에 업고 황건적 같은 도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뻔한 스토리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만나서 아주 흥미있는 정치 게임을 만들어내라.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 정치적인 게임은 새로운 국가의 변혁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흥미와 재미를 끄는 만남으로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시키고 갈등을 에스컬레이터로 시키고 한 내년 3월 달쯤 한 서너 달 지난 뒤에 새로운 국가 아젠다를 제시해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악수를 기획해라.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6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지만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크게 그렇게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또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충신이라는 한동훈에 대해서도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원인을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럴듯한데 뭔가 본 이야기라 뻔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만남도 뻔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조금 봉합도 하지 말고 아주 그냥 밋밋하게 아무 성과 없이 하지 말고 좀 기술적으로 그 주변의 참모들과 각본을 연출을 해가지고 정치는 연출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조금 더 갈등을 높이라.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하는 스토리는 윤석열은 이 조금 목소리를 크게, 쉽게 말하면 스피커를 크게, 언론에 크게 비치게끔 한동훈에게 그 주변 사람들을 정체불명인 주변인 책사라고 지금 설치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자유우파들이 불편해하는 한동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지금 국정이 어렵고 국민이 어려우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동훈 니는 믿는데 조건부 신임이라고 할 수 있죠. 너를 믿는데 너 주변 사람들을 배척하고 오로지 당신 혼자만이 당으로서 나와 협조를 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조건부 신임을 하면서 당신 내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지금 내한테 요구한 모든 것을 당신 손으로 해라. 주변 그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꼬임이 빠지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북두시민혁명군의 예시예요. 그러면 한동훈이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세력 없이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좋다, 나 그렇게 할 용이 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한동훈이가 유일하게 지금 정치적인 용어는 국민들이 하라면은 이기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은 윤석열이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나에게 정권을 위임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일을 할 때, 쉽게 말하면 김건희 특검도 당신이 받을 그런 조건이 아니고 내가 받는다 하면은 받아야 한다. 나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는 조건이라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서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회의를 결론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와서 한동훈은 주변 사람 정리도 하지 않고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윤석열은 한동훈에 대해서 끊임없는 섭섭함을 표시를 해서 내년 3월 재보궐선거에 앞서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두 사람이 봉합하는 그런 수순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즉 쉽게 말하면 이번 그 두 사람의 만남에서 시시하게 서로 손잡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 관심과 흥미, 야, 두 싸우네 이거 어쩌려고 그러지, 이런 정도의 흥미를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 전체 상황이 간단하게 말해서 그 무능하고 악녀인 신데렐라 김건희와 거기에 요염함에 빠져서 그 정치를 망치고 국민 다스리는 망치는 윤상군 윤석열이, 그리고 파탄에 빠진 국민, 그리고 충신인 한동훈, 그것을 노리면서 나타난 도적대, 이런 스토리가 너무 진부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대표 간에 벌이는 어떤 정치적인 갈등도 첫째는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순진해요.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민은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이가 싸우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왜 싸우지 이 정도지. 근데 그 수가 국민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벌이고 있는 정치 게임이 혹은 정책들이 이론적이고 너무나 이상론에
빠져 있다 이겁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교과서적이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지나치게 교과서적이고 이상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수준에서 볼 적에는 수가 읽히고 진부하고 좀 상투적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일이 끊임없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나는 맹목적인 비난으로 계속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공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민주당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저러면은 안 되는 데는 알겠는데 이거 맨날 하는 짓이네. 이런 진부함을 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과 한동훈이 벌이는 정치 게임도 너무 진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론적이고 이상론에 치우치니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뭐냐,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 그 처벌하지도 못했고 또 이재명을 구속시키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내야 될 일인데 그것이 이런 그들의 순진함 혹은 이상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교과서적으로. 그 교과서를 현실로 실천해내는 것이 그 훌륭한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말하지만 이런 거에서 모든 것을 탈피해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정치 게임도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흥미있게 만들어내라.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요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흥미와 관심,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러면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번 연말을 이런 속에 넘기면서 새봄을 맞이하면서 2월달 3월달에 둘이서 봉합을 하는 새로운 국가 어젠다를 후반기 국정 운영 목표로서 제시하면서 그것이 또 실천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5, 6월, 7월, 8월 달에 정권 재창출이란 이름으로 둘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 스케줄이 좋다는 겁니다. 그 정치가 여당하고 대통령하고 늘 쭉쭉 손뼉치고 이거 이루어 간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내는 것이 훨씬 좋다. 쉽게 말하면은 이 지나가다가 이래 그 뭐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나가다 보면은 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래 그 자로 안에 뭐가 들은 것처럼 뭐 소리를 씩씩 내고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런 모습을 하면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곧 이거를 개봉하겠다, 보여주겠다. 이거는 베트남에서 온 그 천년 기념물로서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짐승이다. 한번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는 뭐 정력이 좋아가지고 이런 선전을 하면서 자기들 약을 팔아요. 약을 팔고 또 그것을 내주겠다 하면서 또 약을 팔고 그건 절대로 안 보여줘요. 집에 갈 때 뭐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건 그 약 팔기 위해서 속이는 건데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은 국민을 속이지 말고 내년 3월달이나 4월달에 국정 후반기라는 그 어떤 구실이 있잖아요. 명분이. 그걸로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 이제까지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로 큰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숙제로 넘기고 이 매듭을 내가 벌인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 나갔다라는 이런 명분하에 한동훈과 손잡고 새로운 국가 아젠다를 제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이런 드라마틱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정치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해 나가면서 자유우파 정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덕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헌법에 보장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잃지 말라는 겁니다.
왜 검정구청장 선거 때 왜 검정구민들을 못 믿어서 한동훈은 6번이나 가가지고 그 6번이나 간 게 뭐냐? 이재명이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증명시킨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상상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재명이를 훌륭하게 만들었던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아, 이재명이가 부산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라도 모아줘야지 한 게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국민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 이거예요. 여론조사가 어떻고 언론이 어떻게 가짜를 떠들어도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이재명 같은 저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속을지 모르지만은 절대 속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 그리고 가짜뉴스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공산 좌파들에 대해서는 지치지 마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지켜내야 됩니다. 이 자유우파가 가져가야 될 신조는 국민을 신뢰해라. 왜? 헌법을 국민들이 만들었잖아요. 이론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신뢰해라. 절대 자유민주주의 버리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여론조사가 어떻든지 간에 그쪽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51대 45 아니에요. 지금 뭐 20%네 30%네 해도 45%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북두시민혁명군은 한동훈이 정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 좌파들과의 싸움에는 심리전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신뢰해라. 그리고 위태위태하고 힘들어도 지치지 마라. 왜? 그 가짜 뉴스와 선동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만 지나면 국민들이 다 눈치를 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싸워나가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우파도 예전에는 안보, 북한이 쳐들어온다, 무장공비가 나왔다, 간첩이 나왔다, 우리가 지금 우리 여당을 믿지 않으면은 그 공산 좌파 이런 놈들이 설치가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밥 잘 먹게 해줄게 이거지만 이제 밥도 잘 먹어요. 그리고 이번에 10월 1일을 밝혀졌다시피 북한하고 전쟁 치도 우리가 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돈도 10배, 20배나 많지. 안 되면은 저 러시아 그쪽에서 용병을 한 10,000명 사가 와서라도 전쟁을 칠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라 이겁니다. 이거를 이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에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요구입니다. 다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라 하는데도 강화, 금정구청, 서울시에서 다 적당한 그동안에 예상했던 지지를 다 받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옛날부터 그래 받는 거예요. 전라도 또 그래 받은 거예요.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없고 크게 잘된 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공산 좌파들이 온갖 가짜 뉴스와 선동을 했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이 말한 대로 국민들의 신뢰가 그대로 드러났고 또 선거 끝나는 그 과정에서 그 긴 시간 동안에서 근데 별로 길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국민을 신뢰하고 지치지 않았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언론이라든가 유튜브에서 그 패널이라 합니까? 그 평론가라 해요. 그냥 뭐 시불거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론조사가 20%를 곧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또 선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제 10월 16일 날 그 선거에서 서울시 선거 자체에도 51대 45 적당한 그 표차가 났잖아요. 뭐 압도적으로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경상도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 결과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20% 이런 조작을 하는데 절대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기의 정치 게임을 만들어 가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라. 그 국민들을 신뢰해라. 그리고 지치지 마라. 여론에 아무리 떠들고 이래도 지금 윤석열이가 자유우파에게 박수 받는 이유가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국민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신뢰하세요. 51%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은 매듭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의 만남을 매듭을 짓는다든가 이런 뭐는 관심 없게 그냥 아무런 밋밋하게 결론을 내지 마라. 북두시민혁명군은 아직도 남은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좀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면은 더 흥미와 관심을 돋우게끔 해라. 그런 기회로 삼아다. 이렇게 지금 초관심을 국민들이 들여다보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리고 이게 둘이서 악수떡하고 잘했습니다 하하하 하고 나오면 국민들이 재미가 없어요. 좀 더 관심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대통령으로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조금 늘었어요. 내가 볼 때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에게서는 법조인, 그 법조인으로 대표되는 원칙주의자, 대쪽, 이해창의 그림자가 자꾸 얼씬거려요. 지금 정치와 법치는 아주 정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 정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적인 원칙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윤석열은 굉장히 많이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아직도 어떤 유세하는 데서 구민들과 만나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이해창의 그림자가 있어요. 이해창의 그림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이 그 주변의 영향으로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이 스님을 들어받음으로써 자기를 영웅화한다든가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부정부패 시대라든가 이 군의 영향으로 이 스님이라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이런 선입관 속에서 이 한국의 그런 사회 문화가 있었어요. 앞사람을 들어받음으로써 앞사람을 들어받는다는 것은 앞사람은 본래 도둑질을 한 놈이고 부정부패한 놈이다. 악독하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스님을 들여다받았다 하면은 후임이 굉장히 훌륭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이고 강제적이고 힘을 가진 사람을 신인이 들어받았다 이러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정치 문화가 그 단계는 벗어났습니다. 스님도 잘한 거는 잘했다. 옛날에는 쫄병이 스님한테만 니 죽고 내 죽자 이러면 박수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젊은 사람들의 SNS를 훑어보면은 스님도 잘한 거는 잘했다 하고 또 스님도 요즘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법이라는 법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후임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이 스님을 들어받았다 하면은 양쪽 말을 다 들어보자 하지 후임이 무조건 잘했다 이런 그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배웠던지 이준석이 그런 테크닉을 쓰더라고. 그러자 국민들이 바로 이준석을 비토시켰어요. 만약에 이준석이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쉽게 말하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유진상 당수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의원 내각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패한 그런
조금 부정적인 정치의 기획을 하니까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김영삼이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자 국민들이 막 열화 같은 박수를 치고, 그때까지는 김대중은 힘이 없어가지고 조용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유진산이 구상유치에서 대통령 하려고 설친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막 김영삼에게 열화 같은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가 그 힘이 없어서 있었는데 김영삼이의 선언 이후 김대중이가 나는 저 사람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갈 길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적당한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김대중이가 40대 기술론에 찬성한다 하고 박수를 쳤어요. 찬성한다고 대통령 선언을 하자 김영삼이는 그때 쉽게 말하면 3선 정도 4선되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40대 때 이미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김대중이 약자였어요. 근데 약자가 막 그 강자인, 쉽게 말하면 초선이나 정식적으로 그 국회의원을 한 번이나 두 번 한 김대중이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네 번 한 원내 대변인도 거친 김영삼을 들어받으니까 국민들이 막 김대중에게 또 열화 같은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후임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받는 것을 굉장히 그 국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만약에 윤석열하고 권력 다툼에서 쫓겨났다 이러면 예전 같으면 그 이준석이가 박수받고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해창도 마찬가지. 이해창이가 김영삼이를 들어받았는데 완전히 패하고 대통령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이미지가 안 좋게 바뀐 거예요.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원인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그런 정치 문화를, 실패한 정치 문화를 배우려고 한다. 이준석에서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이유론가 모르지만 그 사라진 정치 문화를 답습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괴롭히는데 그게 국민적인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거를 굉장히 박수쳤습니다. 한 이해창 시대까지만 해도 그것이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았는데 그 지나치게 들어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80년대 이후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부터 노태우가 들어받지는 않았거든요. 그거를 나는 노태우가 그 사회 문화를 정확하게 읽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판단을 해요. 그때도 2인자라서 들어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문화가 있었어. 왜냐하면 대통령이 끝난 뒤에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냈잖아요. 친구가 아닌데도.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내가 볼 땐 그때가 아마 그 변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은 이번 만남에서 그 두 가지를 조금 희석시켜라. 정치적인 원칙주의에서 조금 이해창의 그림자를 좀 벗겨내고, 그 다음에 후임이 전임을 들어받는 사회 혹은 사회문화 혹은 정치문화가 바뀌었다. 그래서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조금 지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번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국민들의 초관심사가 됐다. 이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치적인 능력이 많이 배웠다.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그냥 매듭을 짓는다는 거 아무 그런 이야기거리 없이 끝내지 마라. 도리어 더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괜찮다. 다만 그런 속임수를 갖지 말고 내년 3월달쯤에 후반기 국정 운영 등을
그 제시할 때 두 사람이서 아름답게 통합할 수 있는, 합의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활용해라. 관심도 흥미도 정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윤석열은 그래도 조금 늘은 것 같은데 한동훈은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그 주변에 어떤 유치한 그런 놈들 말 듣지 말고 시대를 잘 읽어가지고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원칙주의라는 느낌에서 벗어나라. 우리 국민 수준이 지금 이해창이나 원칙주의를 바라지 않습니다. 원칙주의를 벗어나라. 그리고 전임을 들어받는 일에 대해서 박수치는 시대는 지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좀 더 다른 차별성을 보일 수 있는 기교를 혹은 정책을 제시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번 만남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의 관심을 더 갖게끔 해라. 두 번째로, 한동훈이 좀 더 변했으면 좋겠다.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의 결론입니다. 늘 북두시민혁명군의 그 공상에 찬, 혹은 남보다는 조금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이런 모자라는 강의를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